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이해서 전국적으로 뜨거운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 정신, 광주에만 그치지 않는데요. 사단법인 인천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이우재 이사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저희가 뉴스에서도 다뤘습니다만 5.18, 5월 하면 흔히들 광주를 떠올리게 되는데 인천의 5월도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것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86년이었습니다. 5월 3일 인천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 지금도 제 기억에 선명합니다만 1986년 5월 3일 참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화창한 정도가 아니라 초여름같이 더웠죠. 근데 그때 전 국민의 시선이 인천 지금 없어졌지만 구 시민회관 사거리, 지금은 이제 시민공원이 있는 사거리죠. 글로 집중해 있었습니다. 거기에 2시부터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 경기지부 결성대회 및 현판식이 진행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전 국민들이 그 결성대회가 어떤 양식으로 진행될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근데 그날 결성대회는 무산됐고 근 한 5만여 명의 시민들이 한 12시 30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한 저녁 6시까지 1980년 5월 광주 민주항쟁이 끝난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날의 시위로 129명이 보통 그 당시는 이제 시위를 벌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하는데 그땐 그보다 엄한 소요죄로 구속되었고 한 60여 명이 지명수배를 됐어요. 이제 그런 일이, 그러니까 80년 광주 이후 최대의 시위가 86년 5월 3일 인천에서 진행됐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역사적으로 광주 민주화운동보다 좀 덜 조명받는, 그리고 서울의 봄 이전에 바로 인천의 이런 시위가 굉장히 우리 민주화의 큰 밑거름이 됐음을 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당시에 날씨까지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실 정도로 이우재 선생님 당시 현장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 얘기를 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예.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당연하게 알고 있겠죠. 대통령을 내선으로, 직선으로 뽑는다는 거. 근데 대통령 예전에는 내선으로 뽑지 못했어요. 체육관에서 뽑았죠. 체육관에서 뽑았습니다. 체육관에서 한 3, 4천 명 되는 사람들이 뽑았는데 그 3, 4천 명 권력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 그건 뭐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보통 개헌이라고 그러는데 80년 5월 광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외치는 광주 시민들을 총칼로 진압한 전두환 역시 체육관에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뽑으려 했거든요. 시민당이 그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개헌 추진위원회라는 게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시민당의 개헌 현판식 결성대회가 무산됐는데요. 무산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이 아주 보기에는 아주 복잡하고 어지러운데 군부는 전두환 군부는 직선제는 자기들 몰락을 가져오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렇다고 국민들의 염원이 어디에 있다는 건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타협을 해갖고 자기들의 권력을 일부라도 온전시키는 방향으로 시민당하고 이제 타협을 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김영삼, 김대중 그 두 분은 전두환이 이제 5.18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정치활동 금지를 시켜갖고 이 사람들은 이제 정치일선에 나서지 못하고 그 대리인들이 이제 나와갖고 정치를 했는데 그때 총재를 맡은 사람이 이민우라는 사람인데 당시 이민우 신민당 총재. 이 사람이 좀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정가나 뭐 일각에서 소문이 파다하게 된 게 이원 집정부제, 그러니까 권력을 둘로 나눠갖고 이제 국민의 선에서 뽑힌 쪽이 일정 부분 갖고 군부나 이쪽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될 것이다. 그런 소문이 파다했고 거기에
또 미국이 상당 부분 개입하고 있다. 예. 이런 소문도 파다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날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신민당과 미국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네. 이혼 집정부제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미국은 한국 정치 그런 식으로 뒤에서 조정하려고 하지 마라. 응? 이래갖고 결국은 개헌연판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 경기지부 결성대회가 무산됐어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날 시위 현장에는 화염병과 보도블록 그리고 최루탄이 아주 난무했죠. 네. 이런 걸 갖고 당시 전두환 정권이 폭력 시위다, 좌경 용공 시위다 이제 이렇게 몰았는데 사실은 진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진실은 그게 아니었는 게 그 이전의 데모 1980년 5월 18일 광주가 일어나기 전의 데모에 화염병 이런 거 쓴 적이 없습니다. 네. 화염병 쓴 거는 80년 5월에 광주를 보고 나서예요. 네. 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자기 나라 국민을 총칼로 진압을 하고 그것도 마음에 안 차갖고 위에서 헬리콥터로 네. 기총사격까지 한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대응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보도블록과 화염병이 나온 거고 네. 그런 폭력에 우리도 폭력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리고 미국을 비판하게 된 것도 미국이 지금도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은 미군이 쥐고 있는데 예. 미군이 쥐고 있는데 군인이 국민을 학살했다는 것은 미국이 용인한 거 아니냐. 네. 이제 그런 의구심이 상당히 돌았죠. 예. 게다가 이제 5.3일 86년 5월 3일 이전에 예. 신민당 총재 이민우 씨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학생운동하는 학생들 중에 좌익 학생들이 상당수 있다. 이 사람들 끼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탄압 묵인해주겠다. 예. 그리고 전두환은 또 뭐라고 그랬냐면 국회에서 정치 일정에 합의하면은 나 이제 개헌 반대하지 않겠다. 네. 그래갖고 전두환이하고 이민우 씨가 무중에 타협을 한 거 아니야? 야합을 한 거 아니냐? 예. 그리고 그러면서 민주화운동, 학생운동이나 이런 거 배제시키고 그런 식으로 이혼 집정부제 뭐 이런 식으로 네. 야합한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의심이 드니까 신민당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이 쏟아진 거죠. 결국 그래서 신민당 개헌 추진이 결성대회가 무산됐어요. 예. 이제 그걸 갖고 이제 계속 저쪽에서 선전을 했는데 그렇군요. 사실은 내용을 보면은 네. 그건 충분히 오해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 1987년 6월 항쟁 서울의 봄을 모두가 기억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 86년 5.3 인천 운동이 상당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우선 뭐죠? 그날 신민당 지도부가 결성대회를 열지 못했잖아요. 예. 놀래갖고 자기들을 돌아보면서 그 이후로는 이혼 집정부제 이런 얘기가 입 밖에 나온 적이 없어요. 네. 그냥 오로지 집선제로 매진했고 이민우 씨가 배제돼 버렸죠. 네. 그러니까 신민당 그날 결과적으로 우리 비판으로 그 신민당의 개헌 추진이 결성대회가 무산됐지만 입장은 분명해진 거예요. 네. 그것이 87년 6월 항쟁 때 국민운동본부로 다 직결하게 된, 예. 그리고 국민운동본부 주도로 6월 항쟁이 성공하게 된 그 계기를 낳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도 놀랬죠. 네. 거세게 미국에 대해서 비판했으니까. 근데 그게 87년 6월에 그렇게 전국 바깥에서 시위가 일어났을 때 군대가 중립을 지켰습니다. 네. 80년에는 광주에 들어가갖고 그냥 총칼로 학살해버렸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증거가 없어서 말은 못하지만 네네. 적어도 미국이 군대의 중립을 일정 정도 이렇게 누르고 있었던 거 아닌가. 네. 그렇게 보면은 요랑쟁의 성공에는 예. 86년 5월 3일 인천에서 결국 결성대회는 무산됐지만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게 된, 그리고 국민의 예.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된 그 5월 3일의 시위가 요랑쟁의 성공을 가져온 예. 결정적 그 계기가 아니겠는가.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5.3은 요랑쟁의 도화선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민주화 운동사에서 잊혀진 항쟁으로 예. 취급받았던 것이 사실 아닌 사실인데
이번 기회에 이제 진짜 민주화 운동의 어떤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이번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 일부 개정안이 5.3 항쟁을 민주화운동에 포함시킨다는 거 지금 지난달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는 되게 기대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법사위하고 심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 심사가 남았는데 뭐 세상 일 끝까지 장담은 못하겠지만 비교적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당연히 통과되어야 되고요. 네. 지금 뭐 법적 지위 이게 뭐가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일부 국민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민주화운동 발생한 광역시 가운데 인천만 유일하게 관련돼서 어떤 기념하거나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공간도 없는 게 또 사실이고요. 이 현실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아니, 당연히 바뀌어야죠. 네. 지금 광역시도 중에서 인천만 없습니다. 네. 뭐 대전, 울산 뭐 이렇게 창원 다 짓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인천만 없어요. 근데 이 기념관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기념관을 건립하면 민주화운동 역사를 이렇게 거기다 이제 이렇게 전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런 의문을 갖겠죠. 도대체 민주주의가 뭐길래 저렇게 수많은 희생을 치러가면서 그걸 쟁취하려고 했을까?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민주주의가 소중하다는 것을 민주화운동 기념관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가 지금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몇 걸음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인천에도 당연히 민주화운동 기념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냥 그런 얘기만 했지 구체적인 첫발은 아직 못 딛고 있습니다. 예. 인천 민주화운동 한 걸음 5.3 운동에 그치지 않고 비단 5.3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의 열사와 또 희생자 수 손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시대별로 보면 7, 80년대인 이경심, 정성희, 변형진 뭐 이런 분들 포함해서 19분의 열사와 희생자가 있습니다. 특히 좀 주목하고 싶으신 잊을 수 없으신 분 있으실까요? 저는 두 사람 얘기를 좀 할까요? 네네. 하나는 이제 김성애라는 분인데 예. 87년 11월에 운명하셨어요. 근데 예. 이분이 이제 18살이었어요. 그때 네. 운명하실 때. 근데 어린 나이에 인천의 그 신기촌에 그 진흥요업이라고 도자기 공장이 있는데 지금도 가끔 이제 산업재해로 이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네. 그 당시는 이제 그 현장 그 여건이 아주 열악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도자기 공장에서 화학약품에 중독돼 갖고 쓰러져 갖고 산재를 당해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네. 산재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자기 자신 쪼개갖고 산전 세상에서 살고 싶다 외치면서 병원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작업 환경이 그렇게 나빴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또 한 분은 이제 김장수란 분인데 이분은 그 운수회사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했는데 88년 3월에 31살의 나이로 운명하셨는데 분신자살하셨어요. 분신자살한 게 뭐냐면 이제 노동조합 운동을 하니까 그 당시 탄압이 엄청 심했죠. 그래가지고 87년 6월항쟁 한창 할 때 6월달에 이제 해골당했는데 6월항쟁 이후에 87년 7, 8월에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대투쟁을 기반으로 해갖고 다시 복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상황이 또 변하는 게 8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돼가지고 노태우 씨가 당선이 되잖아요. 이러면서 분위기가 또 반전이 돼갖고 사측에서 역공이 들어왔고 이분을 다시 해고를 해요. 그래가지고 해고에 반대 투쟁을 하다가 이제 분신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상황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당시 작업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가. 그 당시 그 사측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뭐 이러면서 두 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인천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이사장으로 계신데 앞으로 중요한 활동 어떤 거에 집중하실지 향후 계획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하여간 전시가 아니라 이제 기록을 목표로 민주화운동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고 발굴하고 그걸 정리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민주화운동 계승사업이기 때문에 계승사업이라는 거는 앞으로부터 받아서 이어서 뒤로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우리가 정리해서 뒤로 전해줘야겠다라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민주화운동을 역사를 정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화운동의 위상을 아까 5.3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거, 그다음에 기념관을 만드는 거, 뭐 이런 데 치중하고 우리 후배 세대들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걸 계승해 주는 걸 가장 중요한 임무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인천 민주화운동을 역사적인 평가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재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저희도 고맙습니다. 네.